안녕하세요. 욕망의 아파트 미장기.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 왔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800m 떨어진 한일 U&I 아파트인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업무단지에 정말 귀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얼마 없다 보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역 대장 아파트가 되겠네요. 8억대 아파트가 무려 2억이나 싼 6억대에 나왔다고 해서 임장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2억이 싸냐고요? 바로 경매로 나왔기 때문이죠.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매의 최고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도입니다. 명도를 통해 빈집 상태로 만들어서 매매나 전월세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매 같은 거 무서워서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경매 입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입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나 구조, 주변 입지 등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이니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저와 같이 임장을 하면서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을 보는 눈이 조금 높아져 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날도 추운데 내 대신 임장하느라 진짜 고생이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액 임차인 주인법입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를 살펴볼까요? 한일 U&I는 454세대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22층이고요. 2006년 6월 준공됐으니까 18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개별 난방 도시가스고요.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539대를 댈 수 있어서 세대당 1.2대 정도네요. 아파트가 이렇게 평지에 있어서 다니기가 편합니다. 용적률은 247%, 건폐율은 19%예요.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가 있습니다. 평균 관리비는 월 21만원 정도예요. 가장 가까운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인데요.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까지 걸어갈 수는 없고요. 버스를 한번 타야 합니다.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버스로 두 정거장입니다. 주요 병원으로는 고대 부속 구로병원과 광명 성해병원이 있고요. 상권으로는 롯데 아울렛,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이 있어요. 공원은 솔길 어린이공원이 있네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학교는 9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12분. 좀 머네요. 중학교는 9일중, 구로중, 영서중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9일고, 경인고, 구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입주 예정 아파트를 살펴볼까요? 철산동,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3,804세대. 우와, 많다. 2025년에 들어옵니다. 경매로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해당 물건인 32평 감정가는 8억 3,300만 원에 나왔는데요. 경매가는 6억 6,640만 원에 나왔습니다. 거의 1억 5천만 원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20% 싸게 나온 겁니다. 입찰 보증금 10%는 수표로 준비하시면 돼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월 7일 2차 매각 진행합니다. 주변 경매 물건은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로동 럭키아파트는 427세대라 한일 U&I 아파트랑 세대수가 비슷합니다. 올해 1월에 감정가 8억이었던 구로동 럭키아파트 1층이 5억 4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세가는 현재 3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의 67.69%로 낙찰됐네요. 만약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했을 경우 중개 보수율은 324만 원 정도 들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현재 가격을 살펴볼까요? 현재 매물 평균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최근 1개월 실거래가는 6억 1,750만 원이네요. 차이가 좀 크죠? 그럼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대항력은 비록 없지만 배당을 신청해서 순위 배당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라서 최우선 변제액이 최대 3,700만 원이 있네요. 과연 이 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까요? 아닐까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기준이 네. 2018년도 9월 18일 이후면은 3,700이고 서울 기준으로 네. 2021년 5월 11일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질 때 언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네. 그때 금액이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돼요. 그래서 네. 옛날에 2018년도 그때는 이제 3,700이지만 네. 올해부터는 5,500. 네, 그게 네, 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네, 정보예요. 네. 네. 고금리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럼 네.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나요?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네. 사회 보장 차원에서 인정이 돼서 네.
소액으로 임차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일정 금액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려면 네.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네. 그 규정에서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되고요. 네. 계약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돼요. 확정일자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아, 최우선 변제는 사실은 다른 근저당권자라든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네. 사회보장적으로 어려운 임차인들을 우선적으로 맨 첫 돈을 번째로 주겠다고 받아가는 해서, 거죠. 예, 첫 네네. 번째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이기도 하죠. 예, 양보를 하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부 양보하는 규정이 네. 바로 최우선 변제 규정이에요. 아. 근데 최우선 변제를 받아도 전세금 100%를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최우선 변제라는 게 일정 금액에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한테 네. 일부만 주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인정하면은 뒤에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죠. 네. 그래서 사회보장적 차원 어디 가서 이사라도 해야 되고 보증금이나 일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에 개정된 게 서울은 5,500까지 올라갔는데 보장해주는 금액이, 네네. 예, 이전에는 뭐 3천만 원대, 뭐 2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100%를 다 받으려면 최우선 변제보다 더 강력한 안전 장치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네. 장치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그 부동산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셔야 돼요. 아, 최악의 그러니까 경우. 예, 내가 보증금을 내가 넣더라도 네. 이전에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 예를 네. 들어서 뭐 근저당이라든가 네. 다른 이제 그 세금으로 교부 청구가 된 부분이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앞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네. 내 보증금을 최악의 경우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경매가 또 얼마에 낙찰될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비싸게 낙찰될 수도 있고 싸게 낙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뭐 시세의 60~70%에 낙찰된다고 보수적으로 보고, 네. 그 선순위 권리자들을 다 빼더라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음.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거를 잘 분석 못 하시면은 네. 사실은 불이탈을 맞을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유지하시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가 선순위에 있으면 뭐 굳이 그 저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거꾸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는 있는데요. 네. 최우선 변제는 결국은 낙찰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하고 음. 사회보장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낙찰자에게는 최우선 변제 규정은 의미가 없어요. 일반 임차인들은 잘 권리 분석하셔야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그러진 않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일 UNI 아파트를 임장하면서 입지와 시장 가격을 살펴보고 경매 분석까지 마쳤는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두정거장을 가야 하고 초등학교는 좀 멀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거대한 일자리를 품었고 병원과 쇼핑센터가 가깝습니다. 경매가가 최근 매매가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 있어서 한 번 더 유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